안녕하세요. 저의 험난했던 고부관계에 대해 말씀드리려 책상에 앉은 40대 여자입니다. 연애보다 결혼이 힘든 이유는 다름 아닌 상대방의 집안 분위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결혼하자마자 지독한 시집살이를 견디지 못해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린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나는 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웬만한 여자는 성에 안 찰 만큼 며느리에 대한 기준이 확고하신 편이었어요. 키는 165cm 이상, 아들보다 4살 연하, 대학은 누구나 알만한 곳을 나와야 하고, 얼굴은 누가 봐도 미인이어야 하며, 비염이나 알레르기 등 각종 질환이 없어야 하며, 부모가 노후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하며, 가능하면 사위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을 만큼 넉넉한 환경이어야 하고, 시댁에 용돈을 줄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인 직장이어야 한다. 그 외에도 체크해야 할 사항이 20가지가 넘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사치하는 여자는 싫다며 첫 만남부터 제가 들고 간 가방의 가격부터 물어보시더라고요. 황당하고 난처했지만 어쩌겠어요. 어르신이니 최대한 웃는 얼굴로 대답해드렸죠. 하지만 저를 보시는 내내 시어머니의 표정은 좋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일단 어머님의 조건 중 첫 번째인 키부터 탈락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하나 제대로 들어맞는 게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예선 탈락을 코앞에 둔 여자였죠.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는 듯이 저를 하찮게 대하니까 저도 좀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여태껏 살면서 남자 하나 잘 만나서 팔자 좀 펴보자는 생각 따윈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열심히 살아서 남편이 무능력하더라도 책임지고 살아야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시어머니 눈에는 저는 그저 곱게 키운 아들 홀랑 채가는 여우 같은 여자로 보였나 봅니다. 차라리 그쪽 집안이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눈 딱 감고 비위라도 맞춰드릴 수 있었을 텐데, 또 그렇게 대단한 집안도 아니었어요. 내가 굳이 이 사람과 결혼을 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자괴감이 들었고, 바로 그날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인연이라는 게 또 쉽게 끊어지지 않더라고요.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하며 서로에 대해 질리도록 경험했건만, 이제는 끝맺음을 지어야 한다는 것도 잘 알았지만 서로를 놓지 않은 채 시간만 흐르고 있었어요. 결국에는 아들 장가 보내는 게 우선이었던 시모는 마음이 급하셨는지 결국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네요. 제가 좋아서 허락해 주신 것도 아니었고, 그저 아들의 결혼 정년기가 훌쩍 지나가는 게 싫으셔서 저를 받아들인 느낌이었어요. 모든 결혼이 다 환영받는 건 아니잖아요. 저 또한 출발선은 비록 뒤처졌을지라도 열심히 달리면 나름 괜찮은 며느리가 될 수 있을 거라 자신하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사랑에 미쳐서 시집살이까지 감내하기로 했던 게 지금 와서 후회가 되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때 저는 어렸고 열정이 넘쳐나던 시기였는걸요. 역시나 시집살이는 견디기 힘들 만큼 악독했습니다. 마치 너 잘 걸렸다, 어디 한번 당해봐라는 식으로 저를 괴롭히시더라고요. 마치 아들이 다른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 제가 그 기회를 앗아간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젠 가족이고 결혼식까지 올렸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가장 난처할 때가 회사에 있을 때였어요. 주구장창 전화를 하셨는데 안 받으면 어찌나 화를 내시던지, 몰래 숨어서 받으면 시어머니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수화기 밖으로 울려 퍼졌죠. 너 왜 전화 안 해? 시어머니가 걱정도 안 되지? 정신 안 차릴래? 그게 아니라 오늘 좀 바빴어요. 안 그래도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별일 없으시죠? 너는 말을 이상하게 하더라. 별일이 있길 바라는 어투로 들린다. 그럴 리가요. 오늘 일 끝나고 할 일 없지? 집에 좀 와. 무슨 일 있으세요? 또 이런다. 내가 꼭 무슨 일이 있어야 너를 부르니? 오라면 알겠습니다 하고 잔말 말고 올 것이지 왜 말에 토를 달어? 도토리묵 만들어 먹을 거니까 준비해서 와. 온 김에 반찬도 좀 하고 가라. 마트 들렸다 올 거지? 내가 목록 보내줄 거니까 빠짐없이 사와. 늦지 말고. 알겠지? 며느리가 생겼으니 반찬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며 천진난만하게 좋아하시던 시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릴 때면 제 결혼 생활은 어쩌면 해피엔딩이 아니라 스릴러로 끝을 맺겠구나 불길한 예감이 들었네요. 이제는 시댁의 시자만 들어도 구역질이 나올 정도로 공포감이 생기더라고요. 머리를 감을 때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질 때도 있었고 스트레스로 위험을 달고 살았네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저의 상황을 알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보며 너는 어떻게 된 게 뭐 하나를 알려주면 제대로 하는 게 없니? 내가 너 때문에 답답해서 속병이 생긴다. 며느리 하나 잘못 들이는 게 이렇게 벌받을 일이니? 내가 천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시며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뭘 해도 혼나는 죄인이 되는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어요. 뭐든지 가족이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한 시어머니로 인해 저희는 단둘이 여행 한 번을 못 갔네요. 주말엔 무조건 시댁과 함께, 평일엔 최소 2번은 찾아뵙기. 이게 바로 철칙이었거든요. 솔직히 둘 다 직장인인데 평일에 시간이 얼마나 남아났겠어요. 항상 피곤한 상태로 시댁에 가서 요리도 해드리고 집안일도 해드렸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저의 노력을 완전히 무시하고 잔소리만 하셨네요.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시모와 함께 TV를 보던 중 너무 피곤해서 꾸벅꾸벅 조니까 시어머니가 대뜸 제 머리채를 잡고 쭉 들어 올리시더라고요. 너 지금 피곤하다고 내 앞에서 시위하냐? 어머님, 아파요. 뚱한 표정으로 앉아서 졸기만 하고 말이야. 이럴 거면 여기 왜 왔어? 죄송해요. 어제 야근하느라 한숨도 못 자서. 그래서 어쩌라고? 뭐 상전 모시듯 대해달란 거야? 아닙니다.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이야. 사람이 기본 예의라는 게 있어야지. 너는 사람을 힘 빠지게 하는 요상한 능력이 있다니까. 너만 보면 아주 기운이 쭉쭉 빠져. 그래가지고 집안에서 신랑 기분 좋게 해줄 수 있겠어? 여자는 말이야. 기본적으로 밝고 긍정적인 기운이 있어야 하는 거야. 왜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몰라? 이것까지 내가 알려줘야 되는 거니? 하여간 마음에 드는 구석이 단 하나도 없어요. 결혼하고 잘하겠다며? 최고의 며느리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게 노력이야? 어? 이게 노력이냐고? 시모에게 머리채를 잡힌 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육체적으로 폭력을 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날의 경험을 잊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날 집에 돌아가 울면서 남편에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고, 이럴 거면 그냥 이혼하자고 전했습니다. 고부관계가 점점 나아질 거라고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그게 치닫게 되니 저도 더 이상의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제 수명이 단축될 것 같았거든요. 도저히 이혼은 안 된다던 남편은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 부탁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주재원 발령을 받고 해외로 떠날 기회가 생기게 됐죠. 정말 꿈만 같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고부 갈등을 피해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정말이지 그곳은 천국이나 다름없었네요. 처음엔 시어머니도 어떻게 자기를 두고 해외를 가냐며 따라가겠다며 고집을 피우시더니 결국엔 포기하셨는지 잠잠해지시더라고요. 출국날 아들과 헤어지는 게 어찌나 서운하신지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렇게 겨우겨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확실히 거리가 멀어지니 간섭도 덜 하셨고 전화도 덜 하시더라고요. 마음의 스트레스가 확연히 줄었고 몸도 건강해졌어요.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임신도 그제야 되더라고요. 때로는 시어머니를 피해 도피했다는 생각 때문에 죄책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들만 바라보셨던 분이라 지금쯤 얼마나 외롭고 적적하실지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저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미국에서 아이를 키우며 학교까지 보내며 잘 정착해서 살게 됐습니다. 그때쯤 되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연락도 안 하셨고 안부는 남편을 통해 주고받았네요. 화가 나신 건지 아니면 무관심이 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앙금이 가라앉고 시어머닌 잘 살고 계신가 한번 연락을 드려봐야겠다고 다짐했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가족은 새벽에 의문의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수화기 건너편에서는 다급함이 느껴졌어요. 그 시어머니 이웃이라던 그 사람은 횡설수설하더니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으니 얼른 와봐야 할 것 같다며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희 가족은 비상사태가 되어 전부 일어나 대충 짐을 싸고 가장 빠른 비행기표를 예매해서 공항으로 향했어요. 비행 내내 전화기를 쓸 수 없으니 다른 분들께 연락도 못하고 너무 답답했어요. 전후 사정을 알지 못한 채로 한국에 도착한 저희는 전화 주신 이웃분께 연락을 드렸지만 그쪽에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주변 어르신들께 연락을 해도 다들 어리둥절한 목소리로 처음 듣는다는 듯 반응하셨고요. 아무런 정보를 얻지 못했던 저희 가족은 일단 무작정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기절할 뻔했어요. 그곳엔 시어머니가 떡하니 살아있었던 거예요. 어머님, 왜 이렇게 사람을 보고 놀래? 그게 아니라 분명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죽었다는 말 들으니 네가 기어코 한국에 오는구나. 평소엔 연락 한 번을 안 하더니 난 또 거기서 행방불명이라도 되는 줄 알았지. 네? 그럼 거짓말을 하셨단 말이에요? 어른한테 거짓말이라니? 이웃집이랑 술 한잔하다가 장난 한 번 친 거 가지고 되게 정색하네. 아니 내가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했겠어? 잘난 며느리는 미국 가버리고 손주 한 번 안 보여주고 여태껏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데 연락도 안 하고 걱정도 안 하고 이러니 내가 속이 안 답답해? 네가 나한테 잘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했지.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죄송하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을 해도 모자랄 판에 거짓말 했냐니? 너 지금 사람 추궁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너무 놀랐잖아요. 당연히 어머님이 멀쩡하셔서 너무 다행이긴 한데 저희가 새벽에 얼마나 충격받고 오열했는지 아세요? 늙으면 때 되면 죽는 거지 뭘 그렇게 유난을 떨고 그래? 너는 꼭 내가 죽길 바라더라.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지. 어머님,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아무튼 잘 왔다. 내가 죽기 전에 니들이 해줘야 할 게 있어. 내가 유언장을 좀 미리 썼거든? 그걸 꺼내 읽어주마. 똑똑히 잘 들어라. 시어머니께서는 자신이 직접 썼다며 종이 하나를 꺼내 들더니 유언장을 읊어주셨습니다.
읽기 시작하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모든 문구에 며느리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고 등장했거든요. 앞으로 위임할 나의 재산에는 확실한 조건을 달기로 한다. 그것은 바로 며느리의 역할이다. 며느리는 나를 보필하고 끝까지 병간호를 해준다면 자동으로 유산을 물려줄 것이다. 하지만 며느리로서의 의무를 무시한다면 내 재산은 사회에 환원할 것임을 확실히 해둔다. 며느리는 앞으로 우리 집에 머물며 나에게 삼시세끼 밥을 차려줘야 할 것이며 주 1회 빨래, 주 2회 대청소를 해야 할 것이다. 매일 나의 혈당을 점검해줘야 할 것이며 식단에는 밀가루와 설탕을 넣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매일 저녁은 가족과 함께 보낼 것이며 주말엔 바깥으로 차를 타고 나가야 한다. 또한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주 1회 이상 특식을 해줘야 할 것이며 그 메뉴는 그건 유언장이 아니라 저에 대한 저격글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마치 저더러 들으라는 듯이 조곤조곤 협박을 하시는데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떨어져 살면서 나름대로 시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도 해보고 원망의 마음이 점차 사그라들었는데 다시 만나게 되니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가슴이 답답해졌네요. 그렇게 저를 옥죄던 시어머니는 끝도 없이 유언장을 읽고 계셨습니다. 자신을 홀로 내버려둔 며느리가 괘씸해서 이런 작전을 짰던 거잖아요. 솔직히 몇 번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님과 웃으며 통화하기에는 제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느꼈거든요. 언젠가 연락을 드려야지 생각만 하다가 어느 순간 잊고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저를 한국에 오게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유언장은 못해도 50장이 넘었고 그 안에는 한국에 머물며 합가를 하며 시어머니를 보필하며 해야 할 의무가 100개가 넘었어요. 유언장을 다 읽은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어떻게 할래? 내 재산 받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거짓말로 사람을 속일 순 없는 법이에요. 그리고 저는 어머님 유산 필요 없습니다. 어머님이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시는 게 좋지 유산을 목적으로 어머님과 합가하며 억지로 진심 짜내면서 살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저희 애 한창 공부할 때고 엄마가 필요할 나이예요. 미국에서 기반도 잘 다져놓고 학업도 거기서 진행 중이라고요. 저희 애가 무사히 졸업할 때까진 전 한국에 못 와요. 저는 어머님을 등한시한 게 아니라 저희 인생이 바빠서 신경을 못 써드린 것뿐이에요. 저희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내 유산 따윈 관심도 없다 이거지? 네 선택 하나가 네 신랑이랑 자식의 인생을 결정짓는 건데도 너는 이기적인 선택을 하겠다 이거야? 돈까지 줘도 나랑 같이 사는 건 죽어도 싫다 이거야? 시어머니랑은 연락도 안 하고 남남처럼 살고 싶은 게 네 진심이지? 이럴 거면 왜 결혼했어? 왜 멀쩡한 남의 아들 멀리까지 데리고 갔냐고? 저는 행복하고 싶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고요. 어머님한테 예쁨 받으려고 노력도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끝까지 저를 인정해주지 않으셨잖아요. 결국엔 제 머리채 잡으셨잖아요. 그게 저한테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아세요? 저랑 어머님이 잘 지내려면 그때의 앙금부터 풀어야 해요. 저는 그런 식으로 어머님이랑 천천히 친해지고 싶은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강압적인 건 정말 싫습니다. 제가 돈 때문에 이 사람이랑 결혼한 것도 아니고요. 유산 때문에 이 집에 시집 온 건 더더욱 아니에요. 신랑 하나 잘 만나서 해외물 먹고 사니까 아주 눈에 뵈는 게 없나 보네. 네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누구 덕분인데? 내가 우리 아들 귀하게 키우지 않았어 봐. 네가 거들떠나 봤겠어? 삼시세끼 밥 먹여가며 열심히 키웠더만 해외로 홀랑 도망이나 가버리고 말이야.
시댁에 충성을 다할 생각이 아니라면 왜 결혼했어? 왜 결혼해서 우리 아들이랑 내 사이를 갈라놓냐 말이야? 불효도 이런 불효가 없지. 우리 손주 내가 보고 싶을 때 보지도 못하니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아?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이후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맘 같아서는 너 좋은 꼴 못 보니 재산 한 푼도 안 물려주고 싶은데 100번 양보해서 조건을 건 거야. 내가 이 정도로 해줬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며 덥석 받아야지. 그걸 가지고 또 시비를 걸고 거절을 해?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 너 지금 여기서 단 한 발자국도 못 나가. 또 미국 도망가서 안 오려고? 이번엔 그렇게 안 되지. 너도 내 재산 원하잖아. 지금부터 나한테 헌신하고 충성하면 내가 널 용서해 줄 수도 있다는 뜻이야. 손주까지 낳아줬으니 나도 우리 아들 이혼시키고 싶진 않다. 네가 여태껏 내 말 안 들었으니 나도 너를 인간 취급 안 하기로 했어. 오냐오냐 해줬더니 아주 사람을 우습게 보고 있어. 시어머니는 갑자기 무섭게 돌변해서는 저를 못 나가게 막더라고요. 그리고 제 손목을 강하게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당황했던 저는 왜 이러시냐고 울면서 진정하시라고 했는데도 시어머니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절대로 미국에 못 가게 하겠다며 저를 온몸으로 결박하셨습니다. 분명 남편도 같이 있었는데 그 인간은 말리기는커녕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어머님, 이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미국 가기만 해봐. 가만 안 둬. 순간 시어머니의 살기 어린 눈빛을 보고 말았습니다. 무섭더라고요. 물론 며느리가 밉고 서운할 수도 있어요. 미국에 못 가게 막고 설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방법은 아니잖아요. 시어머니는 또다시 예전처럼 제 머리채를 잡으셨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떠오른 저는 순간 이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어머님의 손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 뒤도 안 보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친정집으로 달려갔어요. 일단 시어머니가 마음을 진정시킬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분히 대화를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시어머니와 합가해서 충성하며 사는 건 제 인생을 버리는 일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 남편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엄마가 요즘 많이 외로우셨나 봐. 난 솔직히 좀 마음이 흔들려.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자마자 여태껏 못해드린 게 생각나서 죽도록 후회가 되더라고. 살아계실 때 잘해드릴 걸, 있을 때 최선을 다할 걸, 이런 후회만 하며 살고 싶진 않아. 그래서 여보만 괜찮다면 한국에 돌아와서 정착하면서 엄마를 모시고 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우리 엄마도 많이 유순해지셨어. 알잖아. 그때는 워낙 며느리에 대해서 바라는 것도 많고 욕심도 과했던 시기라 어쩔 수 없었지만 지금은 시간도 어느 정도 흘렀고 서로 타협하면서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그러니까 한 번만 양보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 유순해지셨다고? 어제 또 내 머리채 잡고 흔드신 분이 점잖아지셨다고? 나도 미국에 있는 동안 어머님 모시고 살고 싶다고 몇 번 생각한 적 있었어. 근데 어제 보니까 내 생각이 틀렸더라. 나랑 어머님은 같이 살아선 안 돼. 어머님이랑 같이 살잖아? 그럼 내가 어머님보다 일찍 저 세상 갈 게 분명해. 다른 건 내가 다 할게. 근데 어머님 모시고 사는 건 절대로 할 수 없어. 어제 내가 당하는 거 봤잖아. 그럼 당신도 내 편을 우선적으로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많은 걸 바란 거 아니잖아.
나는 착취당하는 시집살이가 너무 싫다고. 제대로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그게 그렇게 어려워? 그럼 여보는 엄마가 가지고 있는 유산 전부 포기하겠다는 거야? 미국으로 건너간 이후로 쭉 외벌이였잖아. 지금 우리 가게 사정 누구보다 잘 알면서 왜 그래? 앞으로도 나만 돈 벌고 그렇게 항상 쪼들리며 살자고? 우리 애 나중에 돈 들어갈 때가 훨씬 많아질 텐데 내 월급으로 그게 가능할 것 같아? 솔직히 나도 힘들어. 여보랑 우리 엄마가 잘 지내면 더없이 행복할 것 같은데 만날 때마다 삐그덕대고 문제가 생기니까 나도 미칠 것 같다고.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건데? 어쨌든 엄마는 언젠가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실 거잖아. 남은 인생 따져보면 얼마 되지도 않아. 그 기간만 눈 감고 딱 버티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라고. 아들 물려준다고 재산을 저렇게 힘들게 모으셨는데 며느리가 거절한다는 게 말이 돼?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 우리 아이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고민을 좀 해보자고. 엄마도 당연히 우리한테 재산 물려줄 생각하고 계실 거야. 열심히 하는 신용만 해도 충분해. 그 제안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 건데? 이건 제안이 아니라 협박이야. 나는 어머님이랑 진심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고 싶지 거래를 하고 싶지는 않아. 어머님은 아직도 당신이 더 좋은 여자를 만나지 못한 걸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셔. 난 여태껏 살면서 어머님한테 단 한 번도 며느리로 인정받은 적이 없었고 지금도 나는 그저 손주 낳아주고 보여주지도 않는 여우 같은 계집일 뿐이야. 그쪽에서 타협이 없는 걸 나더러 어쩌라고. 나는 충분히 어머님과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야. 하지만 어머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걸 어떡해. 남의 몸에 함부로 손대는 분이랑 내가 어떻게 동고동락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 정 죄송하면 자기가 한국에 있으면서 어머님 모시고 살아. 나는 우리 애 데리고 다시 미국 갈 테니까. 저는 결국 아이를 데리고 먼저 출국을 하겠다며 그 자리에서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어요. 시어머니도 아마 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줄 몰랐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단 한국에 오게 하면 어영부영 합가를 하게 될 거라 생각했는데 며느리가 무작정 떠나버린다고 해버리니 그쪽도 많이 당황했겠죠. 저도 평소 성격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 이상하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며느리를 부려먹는 대상이 아닌 이해하고 함께 나아가야 할 존재로 인식을 해주실 때까지 저는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어요. 만약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다면 저는 흔쾌히 그 제안도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출국 날까지 남편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었고 저는 친정에서 출국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주 강하게 마음을 먹고 있었죠. 하지만 출국 당일 새벽에 친정엄마가 저를 깨우는 소리에 눈을 뜨게 됐어요. 친정엄마는 다급하게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일어나봐. 사부인이 찾아오셨어. 어? 누구? 안사돈 말이야. 시어머니께서 날 찾아오셨다고? 누가 자꾸 현관문을 두드리길래 나가봤더니 문 앞에 떡하니 서 계시지 뭐니. 너랑 얘기를 좀 하고 싶다고 하는데 얼른 나가봐. 친정집까지 찾아오시는 바람에 딱히 거절도 할 수 없었던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와 단둘이 만나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충 옷을 껴입고 친정집 근처 놀이터에 가서 시어머니를 나무 의자에 앉혔습니다. 어머님, 이 시간에 어쩐 일로 찾아오셨어요? 제가 또 찾아뵙지 못하고 도망만 다녀서 화가 나신 거예요? 그렇다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어머님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어머님을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저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어머님께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
잠시 거리를 두는 것뿐이에요. 어쨌든 아이가 학업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게 맞지만 어머님 서운하시지 않게 한국에 자주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나는 오늘 그것 때문에 찾아온 게 아니야. 그럼 무슨 일로 오셨는데요? 네가 날 좀 도와다오. 시어머니께서는 대뜸 제 손을 덥석 잡으시며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뭔가 심각한 일이 어머님께 일어났구나 싶었어요. 여태껏 어머님을 알면서 그렇게 간절한 표정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말씀하세요. 무슨 일 있으신 거죠? 아들한텐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 그래도 너는 같은 여자라 내 상황을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우연히 만나게 된 한 남자가 있는데 말이야. 그놈이 사기꾼 같아. 네? 사기꾼이라뇨? 나한테 다 퍼줄 것처럼 굴고 매일 찾아와서 잘해주더니 지금은 연락도 안 받지 뭐니. 혹시 그 남자한테 돈 빌려주셨어요? 그냥 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길래 몇 배로 불려서 준다고 하길래 믿었지. 근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어떡하면 좋니? 그 사람 지금 어디 사는데요? 안 그래도 가봤는데 이사 가고 없더라고. 내가 그놈 하나 잘못 만난 탓에 내 돈 다 뜯기고 빈털털이 되게 생겼어. 어머님,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명 저한테 며느리 노릇 잘하면 유산 물려주신다고 조건 내걸었잖아요. 그런데 사기를 당하셨다뇨? 그럼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유산을 가지고 저한테 물려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며느리가 봉양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면서까지 저한테 죄책감을 심어주셨던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지. 그놈이 돈 들고 튄 걸 내가 어젯밤에 알았지 뭐니. 뒤늦게 알아챈 거지. 그 사람한테 돈을 주셨다면서요. 어쨌든 수중엔 재산이 없으셨던 거잖아요. 그게 사기일 줄 누가 알았겠어. 난 그런 식으로 재테크를 하려고 했던 거지. 몇 배로 불려서 너희한테 상속하려고 했던 거야. 아무튼 나는 너랑 말싸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해결해야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아니겠니? 너희 사촌 중에 변호사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놈 콩밥 먹게 해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봐봐. 어머님, 근데 저는 오늘 당장 출국이에요. 지금 당장 짐 싸서 공항에 가야 한다고요. 미국에 가는 게 급한 건 아니잖아. 어차피 애는 방학이잖니. 그리고 이번 일 잘 해결하게 도와주면 내가 앞으로 너한테 절대 간섭하지 않으마. 네가 원한 게 그거 아니니? 대신 아들한테는 비밀로 해다오. 엄마가 남자한테 마음이 뺏겨서 전 재산 다 갖다 바쳤다는 소리 들으면 얼마나 충격받겠니? 믿을 건 우리 며느리밖에 없어서 그래. 그래도 너랑 나 지난 세월 동안 미운정 고운정 다 들고 이젠 가족이 됐잖아. 솔직히 떨떠름했어요. 시어머니의 재산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부탁을 어떻게 하면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할 수 있을까 머리를 굴리던 찰나 시어머니의 제안을 듣게 됐고 솔깃하더라고요. 앞으로는 간섭하지 않겠다는 그 제안이 제 마음을 뒤흔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저는 비행기 티켓을 취소하고 시어머니를 돕기로 작정했죠. 일단 변호사인 사촌 오빠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남자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죠. 인터넷을 잘 다루지 못하는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각종 검색으로 그 사람의 신상부터 파악했네요. 그리고 우연히 그 사람이 소속돼 있는 인터넷 카페를 알게 되고 그곳에 올린 게시글로 그 사람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됐다 싶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그곳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딱 마주치게 됐죠. 시어머니는 그 사람을 향해 욕을 하시면서 내 돈 내놓으라고 고함을 질렀지만 그 사람은 너무나 태연하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누님이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십니까? 제가 연락드린다고 했잖아요. 얌전히 기다릴 것이지 왜 여기까지 찾아오고 그래요? 이 사기꾼아, 내 돈 어쨌어? 불려준다는 내 돈 어쨌냐고? 아이, 참 급하시긴. 무사히 잘 불리고 있으니까 걱정 말아요. 아이, 제가 그랬잖아요. 투자는 기다림이라고. 제가 지금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어서 당장은 못 드리지만 언젠가 대박 터뜨려서 드릴게요. 아이, 저 못 믿어요. 못 믿어. 연락도 안 받고 이사까지 간 놈을 내가 어떻게 믿어?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다 필요 없으니까 돈 내놔. 원금이라도 내놔. 사람 마음 흔들어 놓고 이딴 식으로 도망다니는 게 말이 돼? 아유, 왜 이러실까? 아유, 외롭다고 나한테 들러붙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누님 때문에 내 소중한 시간을 얼마나 낭비했는지 알아요? 나도 바쁜 사람이에요. 누님도 그걸 알면 나한테 돈 달라는 말 못하지? 이 인간이 아주 미쳤네. 내가 정신 나갔어? 너 같은 놈한테 내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치게? 왜 이래요? 우리 한때는 모든 걸 공유하던 애틋한 사이였잖아. 나한테 평생 같이 살자며. 유산 넘겨줄 테니까 계속 붙어 있자며. 왜 이제 와서 우리 추억을 무심하게 없애고 그래요? 섭섭하게. 우리 사랑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난 누님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다 장난이었네. 이거 정말 실망인데요. 어떻게 사람을 가지고 장난질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누님을 위해서 이렇게 밤낮 없이 사업에 뛰어들어 열심히 일만 하고 있는데 그거 연락 좀 안 받았다고 여기까지 쫓아오면 내가 뭐가 되냐고요? 오늘만 봐드릴게. 조용히 집에 돌아가서 내 연락 기다려요. 사람을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야지. 구질구질하게 왜 이러실까? 구질구질? 너 지금 나한테 구질구질하다고 얘기했니? 먹여주고 재워주고 용돈까지 줘가며 헌신했건만 어떻게 내 뒤통수를 때릴 수가 있어? 어떻게 내 진심을 이렇게 짓밟을 수가 있어? 그러게 바보같이 사람을 왜 이렇게 믿었어요? 적당히 돌파구는 말은 해놓으셨어야지. 사랑은 움직이는 거라는 건 몰라요? 누님이 나한테 달라는 돈? 그거 이미 써버리고 없어요. 그리고 투자하겠다고 자진해서 줬으면서 이제 와서 달라는 건 너무 억지 아닌가? 그깟 돈 얼마나 한다고 줘놓고는 생색은. 솔직히 말할까요? 주변에 누님보다 돈 많은 사람 널리고 널렸어. 내 덕분에 외롭지 않게 연애 좀 했으면 그걸로 감사히 생각해야지. 이제 와서 본전 찾겠다 이건가? 이거 아주 도둑놈 심보네. 아무튼 나는 줄 돈 없으니까 썩 꺼져요. 나도 기분 상하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찾아오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고 쥐 죽은 듯이 지내요.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니까 잘 새겨 들으란 말이야. 우리끼리 법정 싸움한다고 해서 뭐 남는 게 있을 줄 알아요? 나는 이미 갈 때까지 간 사람이야. 그깟 고소 따위가 무서운 줄 알아? 늙어 빠진 노친네 옆에서 비위 좀 맞춰줬더만 아주 지가 내 각시인 줄 아네. 내가 미쳤어요? 나도 눈이란 게 달렸다 이 말이야.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으셨는지 몸을 덜덜 떠시면서 주저앉으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오열하는 모습을 보자 저도 이성의 끈이 뚝 끊겼네요. 순간 울컥한 마음에 제가 나서서 그 남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어요. 이봐요. 사기꾼 주제 왜 사람한테 모욕을 주고 그래요? 오, 그쪽이 그 며느리인가 보구만. 얘기 많이 들었어. 시어머니 모른 체하고 연락도 안 한다는 그 무심한 며느리 맞지? 그건 그쪽이 알 거 없고요. 좋은 말 할 때 어머님이 준 돈 내놔요.
싫다면? 내가 왜 내 돈을 그쪽한테 줘야 하는데? 내가 말했잖아. 투자한 돈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그쪽 시모가 자진해서 나한테 납세를 한 거라니까. 내가 그쪽에 대해서 조사를 좀 했는데 말이야. 이런 식으로 돈 뜯어낸 게 한두 번이 아니던데? 지보다 나이 많은 여자들 타깃으로 접근해서 사랑해주는 척, 연애해주는 척, 온갖 짓은 다 해놓고 돈만 주면 들고 잠적을 한다면서? 그렇게 밑바닥 인생 살면 안 부끄럽나? 나라면 너무 수치심 될 것 같은데. 남이 어떻게 살든 말든 상관할 바 아니고 그쪽 시모나 데리고 나가! 어서! 그쪽이 이런 식으로 사는 거 그쪽 딸도 알고 있나? 땡땡 무역회사 영업 2팀에서 일하고 있던데. 딸이라니? 난 그런 거 없어! 당황하는 거 보니 맞나 보네. 내가 정보 전문가라 그쪽 뒷조사하는 건 일도 아니거든? 하나밖에 없는 딸한테는 아주 근엄한 아버지시던데. 그쪽이 돈을 주든 말든 난 상관없어. 난 당사자한텐 요구 안 해. 그 사람의 가장 소중한 사람한테 가서 협박해야지. 그쪽 딸 회사에 찾아가서 엎어버리고 월급까지 압수해버리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이 모든 게 네 아버지 때문이라고, 부모 잘못 만난 네 팔자를 탓하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아마 아버지가 증오스럽다 못해 죽도록 원망스러울 거야. 살면서 단 한 번도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아버지 따윈 인생에서 사라졌으면 했을 거야. 이제는 빚쟁이까지 회사에 나타나니 얼마나 인생이 허탈할까. 나라면 절대로 못 견뎌. 딸은 건들지 마! 우리끼리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 돈은 진짜 없어! 다 써버린 걸 어떡하라고!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그쪽이 여태껏 여자들 농락하고 사기치고 다닌 전적 전부 낱낱이 조사해서 그거 그대로 들고 그쪽 딸 회사 찾아가는 수밖에. 아버지가 범죄자라는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게 되면 잘리는 건 물론이고 그 업계에 발도 들일 수 없을 건데 감당할 수 있겠어?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지만 너무 억울한 걸 어떡해. SNS 찾아보니 그쪽 딸 아마 결혼까지 준비 중이라지? 사돈 되실 분들은 알고 있나? 예비 며느리가 이딴 사기꾼 딸이라는 걸. 그 누구도 사기꾼의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을 거야. 무사히 결혼식만 올리면 단 줄 알아? 사기꾼이라는 꼬리표는 영원히 붙어 다닐 거고 그 영향은 딸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거야.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지 않겠어? 이참에 결혼은 꿈도 꾸지 말라고 전해줘야지. 이 모든 건 네 아빠 탓이라고. 죽을 때까지 사기꾼의 딸이라는 이름표는 네 인생을 통틀어 졸졸 쫓아다닐 거라고 말해줘야지. 그깟 돈? 안 받으면 그만이야. 난 어차피 시어머니 유산 같은 거 관심 없어. 내가 벌어서 시어머니 모시면 그만이야. 하지만 억울함은 풀어야지. 오히려 잘 됐어. 돈만 받고 끝나면 분이 안 풀려서 가슴이 답답할 뻔했는데 이참에 그쪽 딸 인생 망가뜨려야지 뭐. 저기 우리 어디 들어가서 얘기 좀 나눌까? 일단 진정 좀 하고 내 얘기를 좀 들어봐. 나도 다 사정이 있어서 그래. 안 그래도 여기까지 오느라 내 소중한 시간 낭비했는데 그쪽이랑 얘기까지 나눠야 해? 됐으니까 우리 앞으로 보는 일 없도록 하자고.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해? 우리 딸은 아무 죄가 없잖아. 가뜩이나 부모 잘못 만나서 생고생만 했던 애야. 이제 겨우 빚 갚고 행복해지려고 결혼까지 준비하는 앤데 못난 애비 때문에 인생을 망치게 둘 순 없어. 그러니까 한 번만 내 말을 좀 들어봐. 돈을 안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서서히 갚을게. 그럼 되잖아. 그 큰 돈을 내가 어떻게 한 번에 갚냔 말이야. 됐다니까? 돈은 필요 없다고. 내가 그깟 돈 받자고 그쪽 딸까지 뒷조사한 줄 알아? 그러지 말고 잠시만 있어봐. 부탁할게. 응?
그 남자는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더니 이리저리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시어머니께 빌린 돈을 일시불로 계좌 이체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쉽게 줄 수 있었던 걸 버티고 또 버텼던 거예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사람은 제발 딸만큼은 건들지 말아달라며 앞으로 착하게 살겠다고 눈물까지 흘리며 애원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날 저와 시어머니는 서로의 못 보던 모습을 보여주며 나름 가까워졌습니다. 돈까지 돌려받게 되니 시어머니는 저한테 식사나 한 끼 하자고 좋은 데서 대접해주겠다며 비싼 식당에 데려가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술 한 잔 따라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우리 며느리가 최고네. 그 말을 듣는데 왜 이렇게 울컥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티슈로 눈물을 찍어 누르니까 시어머니도 같이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저 어머님한테 많이 서운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너만 서운했겠니? 나도 서운했지. 그래도 네가 좀 더 서운했겠지. 나 같은 시어머니 만나서 고생 많이 했으니까. 남들이 그러더라. 내 비위 맞춰주고 감당해줄 사람은 우리 며느리밖에 없다고. 그걸 아시면서 표현도 안 하시고. 머리채 잡았던 그날 나도 많이 후회했다. 나도 너무 흥분하니까 가라앉히기가 힘들더라고. 아들 하나 있는 거 장가 보내는 게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 일인 줄은 몰랐지. 내가 너무 집착이 심했어. 남들은 며느리랑 사이좋게 잘 지낸다고 하는데 나는 왜 그게 어려웠던 건지. 아들이 결혼을 한다는 건 새로운 가족이 하나 더 생긴다는 건데 뭐가 그렇게 서운했을까? 며느리를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해 줬어야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벌을 받았나 봐. 남자한테 마음 뺏겨서 돈까지 뜯겨버린 내 모습이 스스로도 한심한데 넌 오죽하겠니? 부끄럽기 그지없구나.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그런 사람에게 속아 넘어갔겠어요. 그리고 작정하고 달려든 놈인데 어떻게 피할 수 있었겠어요. 어머님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사기친 놈이 잘못이죠. 내가 너무 서툴렀지. 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게 너무 어렵더라. 재산도 싫고 시댁도 싫다는 며느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돌릴 수 있을지 난감했지. 유산 준다고 하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것도 싫다고 하니 나도 모르게 화가 나더라. 난 이렇게 용기 내서 손을 뻗었는데 며느리는 획 하고 돌아선 것 같아서 괘씸하더라. 내가 여태껏 서운하게 했던 것들을 되돌아보고 충분히 대화를 하고 풀었어야 했는데 너무 내 서운한 감정만 몰아붙인 것 같아서 미안했어. 오늘 이렇게 날 위해서 등치 큰 남자랑 싸워주는 며느리의 모습 보니까 더 미안하더라. 어떻게 하면 우리 며느리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나한테 알려줄 수 있을까? 내가 서툴지만 열심히 해보마. 어머님,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신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동이에요. 사실 저도 잘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어머님이 저한테 상처 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망쳤어요. 본질을 이해하고 해결했어야 했는데 비겁하게 도피하고 말았잖아요. 술김에 하는 말이지만 저 어머님 뵙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싫고 서운하고 원망스럽고 이런 감정보다는 너무 조심스러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머님이랑 사건 해결하면서 같이 다니니까 제가 막연히 무서워할 뿐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같은 여자로서 공감대도 많았고 말도 잘 통했잖아요. 어쩌면 저희도 남들처럼 친한 사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많이 노력할게요. 고맙다. 난 이제 며느리한테 서운한 감정 느끼지 않으려고 해. 진심으로 응원해 줄 수 있는 가족이 되도록 노력하마. 생각해보니 시어머니와 단둘이 술잔을 기울인 건 처음이더라고요.
막연히 무섭다는 이유로 피하기만 했던 시어머니를 용기 내어 대면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저희 둘은 그 사건을 통해 묘한 연대감을 느끼게 됐고 그날 이후로 서로를 대하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물론 남편에게는 시어머니에게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비행기 스케줄을 변경했다는 식으로만 말했네요. 아이의 학업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저에게 진심 어린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아이 엄마로서 살아가는 거 너무 힘들지? 그것도 다 한때더라. 밥 굶지 말고 항상 건강하게 잘 지내야 한다. 드디어 시어머니의 태도가 바뀌었던 거예요. 저희는 그날 이후로 서로에게 좋은 말과 따뜻한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며느리 혼자 두지 말라며 남편도 미국으로 보내시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마음이 한결 편했어요. 가끔씩 연락을 드리면 바쁜데 뭐하러 전화를 했냐고 무소식이 희소식이니 더 이상 전화하지 말라며 일찍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제가 농담식으로 이제는 또 어떤 남자 만나세요, 어머님? 하고 물어보면 어머님은 학을 떼며 아유, 남자는 무슨 혼자 잘 살아야지. 이 나이에 무슨 남자야. 하며 기겁을 하세요. 그 정도로 저희는 아주 친해졌답니다. 아무튼 시어머니 덕분에 저도 편하게 미국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가끔씩 제가 한국에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손수 사다가 소포로 붙여주실 만큼 지극정성이셨습니다. 어느새 주변에서는 시어머니에게 사랑받는 며느리라는 타이틀을 붙여주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저한테 조심스레 물어봤어요. 우리 엄마랑 언제 그렇게 친해졌어? 원래는 안 그랬잖아. 무슨 일이 있었어? 글쎄, 당신만 모르는 무슨 일이 있었나 보지 뭐. 그렇게 저희 남편의 주재원 생활이 잘 끝나게 됐고 때마침 아이의 학업도 잘 마치게 되어 저희 가족은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시어머니와 합가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혼자 사는 게 편하시다며 완강히 거부를 하시는 바람에 회사 근처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됐어요. 예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제가 자진해서 시댁에 방문하곤 합니다. 그리고 전화도 자주 드려요. 제가 원하고 바랬던 진심을 공유하는 사이가 된 것이죠. 비밀을 주고받으면 친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시어머니께서는 자신의 치부를 저에게 공개함으로써 저와 더욱 돈독해지신 것이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와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가까운 사이가 될 거라는 걸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날이 다 오네요. 물론 가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는 어머님의 본심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어머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며느리 마음은 며느리였던 내가 이해를 해줘야지. 누가 이해를 해주겠어. 그리고 저 또한 자식을 낳고 기르는 입장이 되다 보니 시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는 날이 오더라고요. 영원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던 시어머니의 심정을 공감하게 되는 날이 오다니 저도 점점 나이를 먹고 있나 봅니다. 관계라는 건 양쪽이 노력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됐네요. 그걸 알게 된 이후로는 오히려 인간관계라는 게 한결 편해진 것 같아요. 혼자서 노력하고 되돌아오는 게 없다며 서운해하고 상처받던 지난 날들은 이제 잊어버리고 저에게 먼저 노력해주는 사람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현재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 사연으로 조금이나마 돌파구를 찾으셨으면 해요.
편하게 마음 먹고 긍정적으로 살다 보면 저절로 풀리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만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응원할게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